여러분, 법원에 파산 신청하는 기업이 지금 사상 최대치로 늘어났습니다. 사상 최대치로. 일반적으로 기업은요, 어려워지면 기업 회생을 신청을 하거든요. 파산 신청하기에 앞서서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5년, 10년, 20년, 30년 키워왔던 그 자식 같은 기업을 살려보고자 노력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먼저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회생 신청은 점점 줄어들고요. 파산 신청이 지금 역대 최대급으로 올라갔어요. 그만큼 현장의 경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2013년만 하더라도 283개입니다. 상반기에만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만. 근데 이게요,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확 늘기 시작해요. 2018년에는 393개죠. 2019년에는 400개가 넘습니다. 483개. 2020년에는 522개, 500개가 넘어섰어요. 이게 경제를 얼마나 지금 통제를 못하고 관리를 못했는지 확실하게 이게 드러나는 징표입니다. 이게 법원 행정처가 발행하는 법원 통계 월보에 나오는 거예요. 서울회생법원이나 전국 법원 파산부에서 집계된 그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파산 신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것도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라요. 기울기가. 그 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망하는 중에서도요, 수도권보다가 지방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지방이. 아무래도 수도권은 그나마 낫다, 지방은 더 어렵다, 이게 공식적인 해석입니다. 당장 광주만 하더라도요, 광주지법에 들어온 파산 신청 건수는 무려 말입니다, 125%나 늘어났습니다. 125%요. 부산지법도 마찬가지예요. 100% 증가했습니다. 100%. 반면에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건수가 소폭 감소했어요. 그래서 왜 감소했나 하고 따져봤더니 지난해에 수원고등법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오는 게 조금 분산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수도권과 지방 소재 기업 간에 비교를 해보면 지방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작년부터 계속 어려웠던 경기 침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의 실패 때문에 온 경기 침체가 계속 온 데다가 코로나19의 위기가 지금 6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제는 정부가 대출 원금을 유예를 해줘도, 이자를 유예를 해줘도 버티지 못한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생을 하지 않고 그냥 파산으로 가는 건수가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훨씬. 4월달만 하더라도요, 전국 법원의 파산 신청 건수는 85건입니다. 85건. 전년도가 107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염려할 바가 아니다. 4월이니까. 4월에 최악인데 더 적었어? 그러면 현장 경제가 괜찮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웬걸요? 5월이 되니까 폭증한 거예요. 5월이 되니까.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어려우면요, 일단 살려보자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파산으로 바로 간다는 것은요, 도저히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광주 같은 경우 하남산업단지, 여기는요, 직원이 절반 정도 줄은 데가 수두룩하고요, 하루에 근무 시간이 5시간 미만으로 줄은 데도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나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들이 몰려있는데 수출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에 따라서 하청업체도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이나 울산이나 이쪽도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들이 몰려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2차 협력업체, 자동차 2차 협력업체가 지금 기업 회생 절차를 받고 있을 정도로, 심지어요 공장 가동률이 40%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올 3분기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여러분 48입니다. 48. 이게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건데요. 48이면 100이 기준이에요. 50보다도 못한 거예요. 50이 기준이 아닙니다. 100보다 높아야지 낙관적이고요.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인데 48이면 이거 못 버틴다 이런 이야기예요. 부산이 파산 신청이 100건이나 늘어나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부산은 자동차 부품업체가 천지고요. 거기에 원전 부품업체, 원전 협력업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다 꼬꾸라졌어요. 다 꼬꾸라졌어요. 직원들이 어디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부산 자동차 부품 공업협동조합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공장 가동률이 60% 이상 지금 줄어들고요. 생산량도 60% 가까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옛날에 2교대 해도 못했던 것이 요즘은 1교대도 못한다는 거예요. 1교대도. 특히 말입니다. 수출하는 업체들, 여기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출하는 업체, 특히 원청과 하청 관계에 있는 수출 업체들이 더 빨리 지금 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따지면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문재인 정부도 대기업은 적폐 세력으로 삼지만 중소기업은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은요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고 줄도산한다, 줄파산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엉뚱한 정치 노름에 쌓여 있으니까 답답할 따름이에요. 온 나라가 정치판이에요. 경제는 오롯이 경제여야 합니다. 경제는 분명하게 수치로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에 눌려서 바닥이 안 보입니다. 오죽했으면요 집값 잡겠다고 수도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이게 여러분 여당의 원내대표 김태년 대표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리 국민을 호구로 알아도 그렇지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 1주택자도 재산세가 30% 40% 늘어나는 것, 지금 20대가 집을 살려고 30대가 집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것, 대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올랐어요. 40대 50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열심히 주택 청약 부검을 넣었는데 왜 우리한테 있는 거를 뺏어서 20, 30대한테 주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본질은 어디로 날려버리고 이렇게 정략적이고 정책적으로만 자꾸 몰려간다면요 국민들은요 이제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건 모를까요?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